미카엘 택시 첫대 구할 좋아. 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현재 법인 택시가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기사들은 높은 산학금이나 기준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수익금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법인 택시 회사를 떠나가게 되고요. 또 떠나간 기사들 때문에 수입이 적기 때문에 또 이 기사 수가 적어서 남아도는 택시들이 있고 결국은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 택시 회사들은 계속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가 일단 잘 굴러가게 하려고 하면 법인 택시 기사 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 회사나 사장들이 그 수익금을 조금만 가져간다고 하면 그러면 떠나간 기사들이 돌아온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기사들이 유입이 될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주 작은 미미하게나마 저는 그렇게 크게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년 8월이면은 전액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입을 회사에 납입을 하고 또한 주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사 수가 모질라서 유야무야 그냥 1인 1차제 이것도 사실상 불법이지만 거의 모든 회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 수가 모질라기 때문에 시나 어디에서도 이 법인 택시들이 어려운 거 사정을 알고 현재 그러한 것들을 지금 눈을 감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이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주 40시간이라는 시간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거죠. 전액관리제 주 40시간이 당장 이제 시행이 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고성과자들, 지금 현재 수입이 월등히 높은 그런 기사들은 수입이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성과자들은 어떻게 될까? 사실 그분들에게는 전액관리제 주 40시간이 아주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골칫덩어리죠. 산학금이나 기준금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 40시간만 정해진 시간에 근무만 한다고 하면 최저시급 200여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그야말로 저성과자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계속 많아진다고 하면 회사는 또 도산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또 잘라내야겠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기사들은 잘라내야겠죠. 그럼 고성과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은 또 개인 택시를 사갖고 나간다거나 여기 붙어 있진 않겠죠. 결국은 법인 택시는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힘든 법인 택시 노랫소리 들어가면서 그 힘든 법인 택시를 하고 있느냐. 빨리 그만두고 개인 택시를 해라. 빚을 내서라도 개인 택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빚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각양각색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법인 택시 기사들입니다. 이러한 저성과자들 기사들을 다 걸러내고 정상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법에 맞게 그렇게 굴리는 그런 회사들은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폐악질을 하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기사들을 또 속여가면서 산학금이나 이런 변질된 그런 산학금을 받아가는 그런 회사는 도태되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휴업을 장시간 못하게 현재 그런 회사들이 남발을 팔기 싫어서 한꺼번에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휴업 상태로 두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법인 택시 회사에서 그 차 남발을 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차 남발들은 시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폐업 처리를 안 하고 휴업 처리를 하면서 몇 년 동안 계속 묶여둔다? 이것은 손실입니다.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법인 택시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무상으로 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고 그분들이 운전할 수 없게 돼서 양도양수해 가면서 그것을 또 사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은 현재 거의 대부분이 받으신 분보다는
거의 사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남바가 개인적인 재산이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택시 양도 양수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변질적으로 돼서 지금 현재 시간이 아주 오래되고 거의 대부분이 양도 양수를 받으신 분들이고 사고팔고가 이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됐고요. 근데 이 개인 택시조차도 내 몸이 아프거나 휴업을 하게 된다면 얼마 기간 동안은 휴업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바를 뺏기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한 남바를 뺏기느니 결국은 팔고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얼마 이상 아파서 수술을 했거나 뭘 했거나 했을 때는 이 남바를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는 대리를 줘서 그렇게 또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택시는 말이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대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마냥 휴업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어긋나지 않습니까? 같이 시에서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나 똑같이 남바를 부여한 건데 개인 택시는 얼마 이상 휴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무기한으로 아주 그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간 주고 휴업을 못하게 되면 휴업을 장시간 계속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은 폐업 처리를 하고 그 남바를 모두 시에서 몰수하는 그러한 법도 사실상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차 사업을 통해서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사실상 또 이렇게 주거나 이런 것도 법인 택시 무사고 운전자 또 기간수대로 하기 때문에 뭐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높은 장벽일 수도 있어요. 택시하면 개인 택시랑 법인 택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플랫폼 택시, 가맹 택시, 모범 택시, 대형 택시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큰 넓이로 큰 범위에서 보면은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협동 택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협동 택시 어려운 법인 택시 사장들이 그 남바를 재정난에 허덕이다 못해 결국은 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다음에 기사들에게 출자금을 받고 어떻게 보면 리스나 도급 택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지금 협동조합 택시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리스나 도급 택시는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 협동조합 택시는 개인 택시냐, 사업자냐, 아니면은 근로자냐? 사업자에도 속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고 속해 있다고 하면 이 택발전법에 따라서 택시 구입비라든가 가스비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이 조합에 협동조합 이 조합원들께서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이것도 운송비 전가 금지라는 법에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약 중간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법 개정도 새로 사실상 만들어야 되고 이 협동택시와 관련된 법들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 전부터 협동택시 하면은 비리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아주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죠. 하지만 모범적으로 지금 대구나 이런 데서 모범적으로 협동택시를 또 이렇게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 전에는 조합원들이 출장 금액에서 또 배당금을 또 받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금까지 받을 정도라면은 아주 잘 굴러가고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협동조합인 것. 택시하면 개인 택시, 법인 택시, 협동조합 택시. 앞으로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사실상 한참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에 관련돼서 이런 기사들이라든가 관련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좀 계속 좀 공부 좀 더 해야겠고 알아봐야겠고요. 지금 이 협동조합 택시라는 것이 우리 법인 택시 기사에게 어떠한 해답을 줄 것 같았습니다. 우리 기사나 법인 택시 회사나 이렇게 회사나 기사나 양측에 모두 어느 정도 해답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협동택시를 위해서
개인 택시 하시던 분이 개인 택시도 그만두고 협동조합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것만 지금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안들이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협동조합과 관련된 어떠한 조합, 어떠한 상위 기구가 있거나 여기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보아지고요. 뭐 시나 아니면 도청이나 아니면 국토부나 현재 택시과 물류과 하면은 개인 택시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법인 택시를 담당하시는 또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관련된 그런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주 나쁜 브로커들, 어떠한 법인 택시 회사들을 조금만 어려운 그런 법인 택시 회사들 찾아다니면서 이 브로커들 협동조합 택시 하라고 꼬들기는 아주 그냥 몰상식하고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만 조심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뿌리 뽑아야겠죠. 그러한 기구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택시는 앞으로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그리고 협동조합 택시 3구조로 이렇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협동조합 택시가 법인 택시 문제의 한 답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미카엘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협동조합 택시와 관련돼서 계속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협동조합 택시와 관련돼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카엘택시 첫대구알 좋아. 정하나, 이 영상 좀 덕선이네, 태기네, 선우네, 동룡이네 다 갖다 주고 와. 좋은 거 나눠봐야지. 빨리! 시간이 지나가잖아. 감정선 궤도를 지나. 시간이 지나가잖아. 자,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